수박 28명을 색출하겠다. 벼르는 개딸들.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는 체포 동의안 정국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대표의 법적인 말 말고도 정치적인 발언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후에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난방비 좀 정부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에 본인은 의연히 맞서겠다. 뭐 검사 독재 정권 이런 얘기는 꽤 많이 했었는데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이 대표 말고도 사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특히 정청래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냐.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을 했을 때도 본인을 뭐 조봉암 선생 혹은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인물들의 비유를 했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또 한번 소환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뭐 착각은 자유죠. 착각은 자유고 지난번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DJ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매우 분노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뭐 어디 될 게 없어서 조봉암 YS DJ 저런 분들과 본인을 비교를 하는지 그거는 이제 저분들의 위세, 명성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자신의 씌어진 혐의 이런 것들이 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분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중에서 정치적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한 대로 이거는 지방 권력과 토호 세력들이 결탁한 그런 비리, 부패 혐의 사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아무리 다급하다 하시더라도 우리 민주화 운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과 본인을 연결시켜서 비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 소환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와 이 부분은 일단 뭐 팩트로도 엄연히 뭐 의혹과 혐의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일단 민주당은 정적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오늘 목소리를 괜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브리핑할 게 있어요. 앞서 제가 이제부터는 체포 동의안 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이 청구 후에 법무부가 이렇게 체포 동의안 도구서를 국회로 내게 됩니다. 국회가 접수를 하죠. 체포 동의안은 첫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4일쯤에 보고가 될 겁니다. 이후 72시간 안에 그러니까 만 3일 안에 체포 동의안을 투표에 붙여야 되니까 대략 25일에서 27일 혹은 28일까지 이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투표에 붙여질 수 있습니다. 대략 이쯤 됐을 때 아마 오늘이 2월 16일이고 체포 동의안이 보고가 국회로 넘어갔고 다다음 주 월화수는 뭐 그때까지는 사실 모든 이슈가 이 대표 구속 관련 뉴스로 좀 빨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략 2월 달력을 좀 봤는데 2월 중순은 앞으로 꽤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체포동의안이 이번이 처음에 넘어왔잖아요, 이제 국회로. 근데 검찰이 이번 한 번은 아닐 거고 분명히 여러 의혹들, 혐의, 대장동, 백현동,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 중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부결을 한다. 그럼 이거 건건이 다 앞으로 넘어오면 부결할 건지
이것도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 뭐 딜레마라고 많이 얘기하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참 곤혹스럽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뭐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리 뭐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더라도 가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결시키고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고 예. 그야말로 뭐 얘기했다시피 대안부재라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계속해서 부결시키면 처음부터 계속 나왔던 이재명 방탄에 대한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야말로 이른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일 텐데 막 얘기하신 대로 아마 24일쯤 보고가 되고 27일 정도 투표가 된다면 여기서 부결된다면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또 계속해서 여러 건이 넘어올 겁니다. 그때마다 계속 부결시킬 것이냐라는 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전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 그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뭐 이렇게 체포의 필요성을 체포동의안 가결해달라고 호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하고 그럴 때 본인 신상 발언을 합니다. 할 때 아까 본 이재명 대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 죄가 없는데 검찰이 지금 이걸 뭐 독재 검찰이 이런 걸 만들고 있다 하니까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 소명하겠다. 가결시켜 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걸 끝나고 나서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마라. 내가 그때 3월 임시국회에 총론하면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런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거죠. 사즉생.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의혹들을 쭉 나열을 해봤고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봤던 저런 각종 의혹들이. 그렇게요. 계속 민주당이 부결시킬 수만은 없을 테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단순히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헌법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헌법이 규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이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한다라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는 상시 국회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앞으로 6월 말까지는 계속 상시 국회로 국회 회기가 연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비어 있는 달이 7월인데 만약 7월에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라면 그때까지 검찰이 기다렸다가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7월에도 임시국회를 소집을 한다라면 8월 이후에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12월 중순까지는 이제 국회가 늘 열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비어 있는 날이 딱 7월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늘 회기 중이기 때문에 회기 중은 불체포 특권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든 타이든 헌법에 의해서 지금 방탄국회를 지금 보게 돼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런 특권을 원치 않는다라면 노동일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의원들에게 특히 당대표 아닙니까? 예. 당론으로 긴급체포 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우리 당론으로 정하자. 뭐 그렇게 요청을 해서 법원의 어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한다라면 매듭이 지어지겠지만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야당 탄압이다 알겠습니다. 또는 예.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계속 논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근데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자웅 차장과 노동일 교수께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뭔가 획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 일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탄이 필요한 자들은 업자 도와주고 뇌물 받아먹은 국민의힘 정치인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현행법상 그 체포 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해서 뭐 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고 뭐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뭐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긴 하죠. 근데 사실 팩트 하나만 보자면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던 과거 권성동 의원의 의혹 사례는 손성동 의원도 본인이 나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깔끔히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는 또 회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표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회 가부를 본인 스스로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두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가결시켜달라. 내가 직접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 떳떳이 받고 만약에 기각되면 거봐라 나 정적 탄압하는 거 아닌가 라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닌지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또 소수지만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두 가지 결로 나누어서 첫 번째로는 검찰의 수사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이고 탄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의견을 동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꼭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혜에 대해서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야당 대표를 향한 표적 수사라는 부분은 분명히 같이 그 의견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이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게 된다면 또 민심상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 고민하시는 지점은 당연히 의원님들도 과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어떤 민심의 그 따가운 눈총들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좀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뭐 가결시켜라. 내가 법원 가서 당당히 기각받고 와서 거봐라 검찰 공화국 아니야. 이렇게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는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28표라는 민주당 내부의 이탈표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팀인데 사람은 다르기 마련이에요. 다르다고 싫어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지. 특히 정치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당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고 비난하고 다르다고 선 긋고 다르다고 싸우고 나밖에 안 남는다는 건 뭐냐? 왕따 됐다 그 뜻입니다. 왕따의 길.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왜 수박 소리 들은 거예요 도대체? 단단하게 뭉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결국 다 나중에 소수가 되죠.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지가 마지막에 왕따돼 있다니까요. 앞서 제가 지도부가 표단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른바 개딸들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벌써부터 뭐 이것도 일부긴 합니다만 가결에 투표하면 가만 안 두겠다 혹은 이번 기회에 수박들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다는 이 수박 걸러내겠다. 근데 이게 꽤 몇몇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비명계 의원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포퓰리즘 정치의 무서운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양념 얘기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리병에서 마법사를 꺼내기는 쉽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밖으로 나온 마법사를 다시 호리병 속으로 집어넣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포퓰리즘 정치가 그런데요.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군중심리라는 게 작용합니다. 우리 기자들 시위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군중심리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군중심리는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군중심리보다 훨씬 더 극렬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양태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반대했던 의원들이 거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수천 통, 수만 통의 문자가 쏟아진다. 살해 위협도 느낀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저분들에 의해서 개딸들이라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당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걷는 거. 이건 너무 심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는 오히려 그걸 컨트롤하기도 해요. 과거의 모택동은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을 시컨 이용해놓고 나중에 홍위병들을 다 내쳤어요. 예. 그래서 중단해라 이러면서 날려보냈고 히틀러 유겐트들을 통해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통제하다가 또 나중에 버리기도 했고 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과연 저 개딸인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양념부대인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혹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다고 해서 저분들이 말을 들을까? 좀 굉장히 회의스럽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위기다. 들어요. 일단 이 대표는 최근에 여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왕따시키면 안 된다. 내부 결속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저런 당내 기류, 지지자들의 기류도 이렇고요. 체포동의안 전국이 오니까 당연히 지금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의 정치 행태를 보면서 이것은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부결시키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탈표가 5표 이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민 탄핵 이거를 저희도 통과시키면서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신감의 이면에는 이 야당 탄압의 이 국면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당론 채택하는 것은 오히려 과유불급입니다.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되고 난 지금까지 또 어떤 자리에서도 이거는 저 의회주의에 반하는 거다.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일단 보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친명계 2명, 비명계 1명의 목소리를 쭉 들어봤는데 28표 이제 앞으로 많은 이 수치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총 169명 중에 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을 비롯해서 대략 107명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가까울 거고 반면 국민의힘 포함해서 지금 정의당은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은 특권이니까 내려놔야 된다라고 했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까지 합치면은 아마 122표. 과반이 되면 28명만 민주당 안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이 대표로서는 꽤 실제로 영장 취지 심사를 받으러 나가야 되거든요. 다음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통상적으로 비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대략 30명 정도 되는데 여기 계신 의원들 여기는 뭐 지금 12명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특히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을 이렇게 특정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압박을 하고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더 그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에 하나라도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당신들 때문에 가결된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지금 이 간접적인 어떤 그 압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 외교를 이 빙자해서 해외에 나가시면은 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부결시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명분이 생길 텐데요. 예. 지금 그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예. 재적 의원 299명 중에 151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고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 중에 절반만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로 보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표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면 할수록 반발 심리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차장 분석과 전망은 기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가결에 찬성하려면 본회의장에 안 가는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 의원보다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적게 가게 되면 예. 일단 수적으로 국민의힘이 많게 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본회의장에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용기 내서 이 찬성표를 던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난다라면 꼭 28명 아니어도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 또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 열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당신들 때문에 만에 하나 이 가결되면 당신들이 그 체포동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굉장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차장께서 또 정치권 취재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연어 생각보다 가결 가능성이 있고 시나리오는 있지만 뭐 그럼에도 지금까지 통상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